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이제 주가가 1년 넘게 빠지면서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10만원 초반대에서 최근에 반등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과거에도 계속해서 반등이 나올 만하면 꼬꾸라지고, 나올 만하면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사실 이게 진짜 바닥일까라는 의문을 계속해서 야기를 했는데, 자, 최근에 이제 반등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의 전환은 언제쯤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자, 주가의 흐름,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목표가 설정 어디까지 가능하겠으며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구간인 만큼 자, 평단 관리 방법, 자,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들어갈 만한 구간일지까지 다양한 관점에서의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의 비슷한 스탠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은 계속해서 손절이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 보시겠습니다. 1.06% 나오고 있고요. 이제 과거 대비해서도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비율 괜찮아 보이고요. 자, 이어서 공매도는 여전히 금지가 된 상황에서 분석은 스킵하도록 하겠고 바로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매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6천, 8천, 1조 4천, 5조 대까지 올랐고요. 6조 9천. 자, 작년까지는 상당히 가파른 상승 흐름 괜찮았죠. 하지만 자, 올해는 굉장히 크게 눌리면서 6조 대 거의 7조 가까이 됐던 작년에 비해서 지금 2조 8천까지 내려왔어요. 올해는. 그리고 내년에 자,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반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과거의 수치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를 저점으로 올라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던 와중에 작년부터 조금 이르게 매출보다는 더 빠르게 진행이 됐죠. 하락이. 자, 그래서 작년에 크게 눌렸고 올해도 적자 전환하면서 큰 폭의 하락을 이어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반등은 내년에 이어진다는 것은 이제 동일하고요. 자, 단기 순이익도 올해 적자 전환, 내년부터 흑전 기대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분기에는 1,100억대에서 39억 굉장히 크게 눌렸죠. 자, 3분기도 마찬가지로 크게 눌립니다. 400에서 마이너스 400으로 적자 전환. 그리고 4분기에는 드디어 전년 대비해서 개선이 됩니다만 이제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고 일단 적자는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적자가 너무 컸기 때문에 개선이 된다는 점은 괜찮아 보이나 어쨌든 적자는 지속이 되고 있고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하면서 전년 대비해서도 올라가는 구간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좋아지는 거는 4분기부터 기대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에서 100 중반대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후반대 내년에는 200대 중후반까지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제 부채 부담은 좀 생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채는 현재도 조금 높긴 하지만 내년 후년에도 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 점은 아쉽습니다. 자, 이어서 ROE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순이익 적자로 인해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 내년에 플러스 전환 하지만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미미하고 그래도 후년 정도에는 그래도 양호한 수준까지는 올라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아직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EPS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플러스 전환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적자가 지속이 되면서 어쨌든 뭐 과거에는 배당을 좀 했지만 배당이 이제 중지된 상황이죠. 올해도 배당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순이익 마이너스로 인해서 PER 산출 불가고요. PBR은 9.61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지금은 여전히 고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엄청 비싼 구간은 아니고 약간 비싼 구간. 왜냐면 아직은 계속해서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만큼 주가가 많이 내려왔지만 여전히 이제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비싼 구간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급등이 좀 연출이 됐던 배경입니다. 유럽의 배터리셀 제조업체 노스볼트가 파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 배터리 산업 내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국내 2차 전지 테마가 이에 강세를 띄었습니다. 다만 중국 2차 전지 업계와 더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호재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일단 재고평가 손실이 188억 원이 포함이 되는 등 단기 재고 평가 손실 영향은 불가피하겠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악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은 불행 중 다행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다만 에코프로비엠의 내년 총 생산 가능량은 28만 톤으로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고요. 단기 가동률은 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전반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 영향으로 이제 4분기도 좀 아쉬운 실적이 기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판매량은 전분기 대비 9% 그리고 판매 가격은 8%로 각각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4분기에도 컨센서스를 하회할 좀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확정은 아니지만요. 4분기까지는 좀 힘들 전망이고 자, 그리고 내년 추정 양극재 판매량 성장률이 둔화하고 양극재 판매가 안정화되는 시점도 내년 2분기에서 3분기로 지연이 되면서 수익성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내년 2분기부터 리튬 가격이 안정화하면서 양극재 판가 및 수익성은 내년 3분기에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사의 이 북미 시장 전략은 2026년 이후 시점으로 이연되는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의 북미 시장 성장성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좀 남아 있는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아쉬운 이제 부분이 앞으로도 좀 많이 남아 있는 재료인데 그래도 좀 일부 좋게 보는 또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올해 부진했던 NCM 제품 출하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 그리고 유럽 지역의 기저효과로 NCA 가동률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점도 괜찮아 보입니다. 향후에는. 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라인당 생산 능력을 증량하고 생산성을 높여서 경쟁사 대비 월등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전구체, 양극재까지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이제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망을 구축을 하고 차별화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점은 그래도 향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슈는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 관련해서는 좀 아쉬운 내용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내년 감에서는 충분히 좀 개선될 수 있는 점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입니다.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우리가 접근해도 될까? 많은 분들이 신규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들어가서 위험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은 바닥을 찾았고 이제 충분히 올라갈 일만 남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긴 한데 상승 여력에서는 아직은 의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IRA 폐지 가능성도 계속해서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4분기까지도 계속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보고 가기에는 물론 저점은 맞긴 하지만 상승 여력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간 대비 수익성을 따지고 봤을 때는 다른 종목을 보는 게 훨씬 더 기간 대비 수익성이 높을 것 같고 다만 그래도 2차 전지 종목은 지금 바닥을 다진 만큼 섹터별로 하나씩은 좀 가지고 가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을 생각해서 중장기적으로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포트에 가지고 있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에코프로비엠보다는 저 같으면은 개인적으로 지금 밸류가 가장 싼 거는 저는 포스코 퓨처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진입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포스코 퓨처엠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산다면. 그래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신규로는 오히려 에코프로비엠은 안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에코프로비엠 난 좋으니까 난 꼭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서 위험하진 않아요. 들어간다고 해서. 다만 이제 상승 가능성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현재는 일단 재료가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는 못 드리고 보수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21만 원 보고 있습니다. 대략 이 정도 되겠죠? 21만 원까지 일단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 목표 주가가 향후에 상향되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IRA 폐지 관련해서 뭐 폐지 취소 관련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폐지할 걸 좀 완화시키겠다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실적 흑자 전환과 더불어서 실적 관련된 모멘텀들이 좀 들어와줘야지 그리고 실적이 확실히 좀 올라주는 거 가파른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개선이 확실히 들어오고 있다는 걸 숫자로 증명이 돼야지 우리가 그때쯤 목표 주가를 좀 크게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 좀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어쨌든 보유자분들은 내년까지 보면서 장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할 분들이 아니라면 내년까지 보고 장기적으로 대응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물타기 전략인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21만 원 밑으로만 맞춰 주시고 꾸준하게 내년까지 가져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너무 고점에서 과거에 물려서 21만 원 밑으로 도저히 못 빼겠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24만 원까지는 맞춰 주세요. 24만 원.
자, 24만 원 밑으로는 제발 좀 맞춰주시고 내년까지 보유하시는 전략,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여기까지 빼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적인 구간은 21만 원 밑에 여러분들이 가능하신 구간까지 내리고 장기로 보시는 거. 자, 다만 제가 라인을 하나 더 드릴게요. 물 타면 안 되는 구간이죠. 물 타면 안 되는 구간 17만 원. 자, 17만 원 밑에 계신 분들은 물 타지 말고 그냥 보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는 물 타봐야 평단도 얼마 내려오지 않고 비중만 괜히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간이다. 그래서 17만 원 밑에서는 보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